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정 셰프 복식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체인지 인사평가 1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습니다. 오늘 인사평가 운영 목표합인데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성과관리 크게 목표 합의와 수식 코칭과 네. 최종 평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플랜, 두, 씨 개념인데 네. 오늘은 목표 합의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수식 코칭과 최종 평가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네. 목표 합의라는 것은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네.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행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전사 목표, 본부 목표, 팀 목표, 개인 목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전사 목표와 본부 목표는 기획팀에서 BSC 관점이라든지 조직 관점에서 수립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팀장의 목표와 팀원의 목표를 어떻게 수립해 나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 합의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있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직원이 뭘 써야 할지 모르고 그냥 업무만 쭉 나열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업무가 만약 30개면 네. 그 업무를 다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냥 써오는 거예요. 네, 목표당 2%, 3% 비중.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과업과 네. 목표를 혼동한 거예요. 거의 직무기술서랑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네. 모든 게 목표가 될 수 네, 없는 네, 거죠. 네. 목표라는 것은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죠. 그것을 오해한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업무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참 이것도 좀 말문이 막히는 참 그렇죠. 질문인데. 숫자로 나와야지 목표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큰 오해가 네. 지표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지표를 목표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업무는 지표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나는 못 잡아요. 이러는 네, 지표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목표 과제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경우.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목표를 30개를 잡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한두 개로 잡아와요. 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목표가 팀장의 목표와 비서가 관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관리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목표의 개념을 오해한 거죠. 네. 그리고 작년과 똑같은 성과 목표를 적어오는 경우가 아, 제가 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일이 안 바뀌었는데 목표가 왜 바뀝니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업과 목표를 혼동한 건데 네. 과업은 동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 지급 담당이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는 동일할 수 있지만 사실 매년 급여 지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해에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급여 체계를 변경한다면 급여 체계 변경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급여 지급이라는 업무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 지금 맨날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냐.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목표를 보고 나의 목표로 적어오는 경우. 아, 뺏기는 거네요. 네, 우리가 실무적으로 코칭하다 보면 다른 사람 그럴싸한 목표를 내 목표로 가져와요. 네.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코칭하는데 본인이 뭘 적었는지도 몰라요. 네. 자, 그렇다면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목표의 3요소라고 나오는데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목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네.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른 그렇죠. 개념이네요. 지표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목표는 그림을 보면 사명과 비전과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쭉 이제 멀리 바라보면. 그렇죠. 사명은 존재의 이유, 비전은 꿈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전략은 올해의 핵심적인 과제 업무인데 네. 그렇다면 목표라는 것은 뭐예요? 저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네. 궁극적으로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네. 이게 목표다. 그러니까 사명 비전 전략과 연결돼야지 당연히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직무에서의 성과 책임을 거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밝혀내는 게 결국은 목표가 된다. 그렇죠.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WWL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W는 what, 무엇을 할 거냐. 이건 빠질 수가 없죠. 결국 성과 책임 스크린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야? 두 번째 W는 when이에요. 언제까지 할 거야? 리더는 상반기까지 생각했는데 구성원은 연말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when이 빠졌기 때문에. when이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6개월 만에 하면 되는데 1년짜리를 잡았으면 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는 레벨이에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렇죠. 근데 이 레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정량과 정성으로 나눠지죠? 네. 정량적인 건 숫자로 표현해주면 돼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간다든지. 근데 정성적인 것은 숫자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없는 게 아니라 네. 레벨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결과 이미지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질적인 평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완성도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청소라는 업무가 어떤 수준으로 돼야 되느냐. 숫자로 안 나오죠. 먼지 농도 몇 ppm으로 할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라는 업무가 어느 수준으로 돼야 되냐. 예를 들어보면 바닥에 먼지나 오물 등이 없는 상태, 그리고 테이블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곳곳에 거미줄이 없는 상태,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해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정도로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수준이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정성적인 건 수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없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거기다가 목표 합의하라 그러면 자꾸 양식 채우기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대화 없이 양식만 채우니까 이런 지점에 대한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과제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제도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면접제도의 개선은 어느 수준으로 할 거야? 뭐 이게 수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별 면접을 하는데 이 조별 면접으로서 한계가 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볼까? 다른 데는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토론 면접을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면접 방식을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도입을 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논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면접을 잘 바꾼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수준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성과 책임 얘기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을 사람을 뽑는다라고 단편적으로 정의 내려버리면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포인트에 대한 고민이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한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목표에 대한 3요소도 WWL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목표 합의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면 좀 적합하겠다라는 것 좀 예시로 설명해 주시죠. 네. 팀장과 팀원의 목표 합의라면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본부장과 팀장이 목표를 합의해야겠죠? 더 상위 레벨에서. 그렇죠. 그래서 팀장이 올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본부장과 논의 후에 결정을 해요. 그럼 2단계로서 팀장은 팀원들에게 본인의 목표를 공유해 주는 거죠. 나는 올해 이러이러한 목표를 본부장과 수립을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직무에 맞게 이 목표가 배분이 돼요.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각 직무를 맡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 2단계에서는 팀 방향성이 정확히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배분된 목표가 기준이 돼서 팀원들이 1차적으로 목표를 한번 수립해 보는 거죠. 이게 3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만나야죠. 만나서 논의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WWL 관점에서 구체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수정 요구가 된다라면 5단계에서 팀원이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합니다. 그리고 보완된 목표를 가지고 6단계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목표가 거기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7단계에서는 끝내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모이는 티타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 그렇죠. 그럼 서로 간의 목표를 알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누가 쉬운 목표를 가졌다, 누가 어려운 목표를 가졌다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드러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좀 재밌는 얘기지만 내 목표를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거잖아요. 대충 못 잡죠. 그렇죠. 담배 끊을 때 혼자 마음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얘기해서. 그러면 나에 대한 약속도 되니까. 그래서 목표를 내가 공유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서 목표가 좀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목표 공유는 결국에는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게 공정성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대로 컨피덴셜하게 1대1로만 끝내지 마시고 팀원 목표를 T타임을 통해서 공유하는 7단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8단계에서 목표 합의가 완료된 거죠. 네. 그리고 목표가 실행되는 2단계로 가게 됩니다. 되게 좋은데 오히려 현장에서 보면은 좀 우스개 소릴 수도 있지만 대충 목표 합의한 거 팀장님이 취합하면 팀장 목표 되고 팀장님이 대충 취합한 거 본부장님 갖다 드리면 본부장님 자기 목표로 삼고 예. 이런 모습이 좀 많은데요. 좀 안타까워요. 목표라는 게 탑다운과 바텀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캐스케이딩이 일어나지만 탑다운만으로는 할 수 없죠. 바텀업이 필요한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바텀업 방식으로만 너희가 목표를 잡아서 내 것 좀 만들어봐. 리더가 이런다면 그거는 사실은 리더로서의 역할, 즉 성과 책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경우는 되게 목표 합의를 그냥 하나의 그 형식적인 절차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양식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크게 목표 합의서를 성과 목표와 역량 개발 계획으로 좀 나눠봤는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역량 개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회사가 있는데 약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페이퍼워크에 대한 부담이 커요. 네. 그래서 역량을 개발 관점으로 간다면 역량 개발 계획을 성과 목표 수립 시에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성과 목표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중점 추진 과제라는 칸이 있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네. 있고 그리고 평가 비중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지표가 나오고 목표 수준이 나오고 기한이 나오고 조직 목표 해당 여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빈 양식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전체 구성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성과 목표별로 정량과 정성을 함께 보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오,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업무는 양적으로만 보는 것이 적당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업무는 질적으로 보는 그렇죠. 것이 적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런 구성을 말씀드리고 역량 개발 계획은 역량명을 보통 3개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서 네네. 두세 개 정도로 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교육이라든지 도서학습이라든지 자격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결과적으로 앞에 나왔던 WWL이 이 성과 목표 표 안에 다 녹여져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과 달성하려면 역량 개발도 필요하니까 네. 구체적으로 성과 향상과 관련된 역량 개발에 대한 계획도 잡도록 한다. 네. 자, 예시가 나오는데 인사팀의 김 팀장님인가요? 네. 팀장님의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성과 목표가 보통은 리더는 10개 정도를 잡게 되거든요. 네네네. 왜 10개 정도를 잡냐면 이 리더의 성과 목표가 구성원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더의 성과 목표 개수가 너무 적게 되면 좀 어려움이 생겨요. 네. 그래서 팀장 같은 경우는 한 10여 개 정도의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개인에게 두세 개 정도가 배분될 수 있도록 네네네. 해주고 개인은 사실은 5개 정도면 충분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목표를 넣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 사례는 팀장의 한 10여 개 목표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예를 들어본 건데 첫 번째 성과 목표를 중점 추진 과제라고 표현했죠. 네. 과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사안의 안정적 운영이다라는 성과 목표를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경력 사안이 많이 그만두는 회사인가 봐. 네네. 그러니까 경력 사안이 이거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 경력사원이 조직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력사원 정기 면담 제도 등 경력사원 정착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은 연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한 한 구체성을 갖는 거다. 그리고 평가 비중은 전체 20%인데 정량적으로는 경력사원 유지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력사원 유지를 70%로 하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남기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만을 평가 요소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것 때문에 경력사원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경력사원이 많이 그만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질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적인 완성도는 정성적인 건데
경력사원 면담 제도를 도입하자. 네. 경력사원을 면담하는 회사가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경력사원을 배치하고서 알아서 정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면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자라는 거죠. 그럼 경력사원 면담 제도가 시행되고 경력사원 안정에 기여했는지를 정성적인 목표 수준을 잡겠다. 네. 그리고 이 업무는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이 성과 목표는 인사팀원 전체에게 할당하겠다 이런 거예요. 약간 팀 프로젝트 같은 성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이 모두가 다 네. 한 완팀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로서 신입사원 면접제도 개선 목표를 수립했어요. 왜냐면 면접제도가 안 맞는 거야. 네네.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응도 못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못 뽑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새로운 면접 방안을 수립한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신입사원 면접제도는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성적으로 보겠다. 업무 완성도. 그래서 새로운 신입사원 면접제도가 도입되고 인재 수준이 향상되면 이것은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김인사라는 담당자에게 배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팀장이 10여 개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목표 합의를 한다는 거를 잘못 이해하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준다고 하니까 지표를 막 쪼개서 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목표는 과제였는데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성과 책임에서 출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사팀장의 성과 책임은 뭐예요?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고 있어. 네. 경력사원이 들어오는데 자꾸 나가고 있고 신입사원이 부적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력사원 몇 명 뽑았다 이걸 강조할 게 아니죠. 숫자로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저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력사원의 안정적 운영과 그리고 신입사원 면접을 바꿔봐야 되겠구나. 이런 과제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 그래서 이 과제 업무는 과연 정량으로 보는 게 나을까? 정성으로 보는 게 나을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생각의 흐름이 과제에서 지표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서 수준을 고민하는 거예요. 수준을 고민하려고 치니까 어떻게 돼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칸 채워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논의를 해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일해 나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표합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 과제만 보더라도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게 어떤 거냐, 목적이 그렇죠.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안정적 경력사원 운영에 기여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계속 논의를 네. 해 나가는 근데 그거는 지금 미리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문제점을 통해서 인식은 하지만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이 개선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관적 평가라는 본질을 또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주관적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인 논의를 통한 메시지, 네. 예측 가능성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피평가자는 저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목표 합의를 통해서 과제 중심이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합의를 통해서 조직이 혁신되고 성과 관리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은 부쩍부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성장까지 연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목표 합의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목표 합의 관련해서 정리 메시지를 한번 주신다면? 결국에 인사평가는 성과 관리 관점이죠. 네. 근데 왜 많은 기업들이 인사평가가 실패했어요? 목표 합의를 생략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20조 매출의 규모의 회사를 코칭해 준 적이 있는데 목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큰 규모의 회사라도 목표 합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인사평가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죠. 왜냐하면 무엇을 할지를 정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럼 연말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들?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저 야근했는데요. 휴가도 안 썼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없이 인사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목표를 합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목표를 합의한다는 것의 핵심은 성과 책임에 기반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다. 양식 채우기 아닙니다. 그렇죠. 기준을 잡는다. 그것이 바로 기대치예요. 네. 그래서 기대치라는 이 중요한 요소를 목표 합의를 통해서 설정했을 때 네.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목표합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수식 코칭과 관련된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영상 괜찮다 싶으면 다른 동료나 또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